네,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턴어라운드 섹터는 여전히 통신장비 섹터, 그 다음에 중동 건설 섹터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의 현재 주도 섹터는 반도체, 뭐 바이오, 원전 이런 식으로 섹터들이 있는데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주가 위치는 허리 위에 있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깨 근방에 있고 뭐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등 이러한 바이오 종목들도 현재 주가는 어깨에 있다. 그리고 원전에서 우리기술, BHI 이런 종목들도 주가 위치가 높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 위치가 현재 높다.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그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주가 위치가 높다는 거는 제가 차트로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밸류에이션 자체도 높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PER이 낮지 않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도체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을 타고 있다. 그 부분은 지난 방송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노와이어리스를 하기 전에 한번 현재 주도 섹터의 종목들의 주가 위치를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주가 위치 현재 높죠. 그 다음에 뭐였죠? 삼천당제약 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상투권 딱 자리를 잡았죠. 이런 종목은 절대 이 위치에서 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네, 이 종목도 빨간색 어깨를 쳤죠. 네, 어깨 치고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기술 BHI 보겠습니다. 우리기술 네, 상투권 BHI도 어깨를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 어깨를 터치를 하고 있네요. 이 종목도 세 번째 어깨 정도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BH 같은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한다고 감안하면 이런 위치에서 사야죠. 지금 와서 이제 매수를 하겠다는 건 투자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허리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매수를 하려면 이런 데서 해야죠. 네. 저도 이런 데서 투자를 하긴 했는데 너무 일찍 팔았죠. 아무튼 투자는 밑에서 하고 매도는 위에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이게 이 알테오젠 차트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알테오젠을 보시면 이거 봐요. 응? 이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허리 위에서 놀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이제 허벅지 위에서 놀다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스타일은 알테오젠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원전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땡기고 있는데 그냥 올리기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 원전에 대한 SMR에 대한 실적이 나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발목에서 올라오는 섹터 2차전지는 발목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현재 LN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그 일회성 실적 부진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 일회성 실적 부진이 끝나고 다시 실적 성장이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화장품 섹터도 최근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을 친 섹터가 로봇,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미래에셋 벤처 투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그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땡겼죠. 네, 빨간색 어깨를 터치를 했네요. 이런 위치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자, 우리 이노와이어스 한번 보겠습니다. 주주총회 당시 보니까 이제 사명을 LIG 아큐버로 바꾼다고 하네요. LIG가 이노와이어스를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노와이어스의 목표 PER은 28배, PBR은 3.6배를 주면 과거 사이클에서 받았던 밸류에이션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 배수를 적용을 했을 때 주가 상승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번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통신 빅사이클 도래에 로봇, 자율주행차, UAM 등 물리적 실체가 있는 AI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작동을 하려면 초저지연 통신이 필수적이다. 무선망 최적화 및 시험 계측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기지국 운용 효율을 높이고 통신 품질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고마진 사업으로 통신사들의 망 투자 사이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셀, 대형 기지국이 닿지 않는 음영 지역이나 데이터 트래픽이 몰리는 곳에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입니다. 일본 등 해외 시장 비중이 높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자율주행 시험 솔루션과 LIG 넥스원과의 협업을 통한 방산용 통신 장비 분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 방산용 장비가 2026년부터 실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주파수 경매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예상이 되며 일본 시장에서의 스몰셀 매출 정상화가 실적 턴어라운드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좀 있겠죠? 그러나 주가 위치는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LTE 때 4배, 5G 때 7배 상승했으며 6G 시대에서도 큰 상승이 기대가 된다. 과거 최저점 기준 10배 상승 시 15만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가 봤을 때도 주가가 그 사이클을 제대로 탄다면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도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기본적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그래서 과거 PER 추이 보시면 16.5배를 평균 16.5배 정도 보이고 있고, PBR 같은 경우에는 1.9배. 근데 뭐 평균 PBR이 의미가 없는 게,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 PBR이 확 올라갔다가 이제 사이클이 끝나면 이제 PBR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사이클을 타면 PBR이 또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과거 최고점일 때는 PBR 4.05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거는 PBR 3.61배. 그래서 PBR 3.61배를 대입을 하면 주가가 뭐 85,000원에서 10만원 사이 밸류에이션이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면 올해 2분기 누적 실적이 매출액 17% 증가 예정이고 영업이익, 순이익 다 턴어라운드 될 전망입니다. 3분기 때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할 전망이고 이익도 그대로 흑자 전환되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기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는 다 적자였죠. 그런데 올해 흑자가 되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될 전망이다. 4분기 때는 일회성 이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주당 순이익도 이렇게 턴어라운드 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가 제대로 올라타고 있죠. 그리고 ROE도 다시 14.7%까지 올라올 전망이고, 그래서 이제 PBR이 이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과거 사이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이 사이클대로 올라가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노라이스 실적을 보면 2027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은 28배를 적용했고요. PBR은 3.61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장기적 목표죠.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이게 주가 위치가 여기 무릎 위에 있죠. 네, 주가가 여기 위에 있는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고 밑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친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KMW, 네, 역시 무릎에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 네, 솔리드는 먼저 허리를 통과했죠. 그리고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도 뭐 무릎을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RFHRC가 주가가 조금 높죠. 네, 이제 이 종목은 투자할 시점이 지났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올라가겠죠, 주가가 같이. 그래도 우리의 철학의 기준 삼아 보면 투자할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라이트콤, 이런 것도 이제 광통신 관련주인데 무릎을 통과했죠. 그리고 다산네트워스, 네, 아직 무릎 통과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위치가 다 통신 장비주들은 RFHIC를 제외하고는 다 낮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허리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주식 투자는 높은 자리 종목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 투자 철학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주가 위치가 낮은 곳,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자리, 주가 위치가 높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릎은 어느 자리냐? 실적이 호전되고 턴어라운드 되고, 아까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었죠. 그리고 모멘텀도 발생했죠. 그리고 저평가죠. 주가 위치 낮죠. 그러니까 저희의 투자 철학과 부합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깨에 있는 종목들은 대중적 인기가 많고 상승 추세에 이미 만들어졌고 모멘텀을 받아서 확인하는 시점이고 업황 실적이 모두 좋다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 위치도 높다. 따라서 저도 장기 투자를 지향을 하고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를 지향을 한다면 어느 위치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어깨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무릎이나 발목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죠. 지금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